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연기할 때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상대가 연기를 못하는데 온 신경을 뺏길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한 현장에서는 감독이 대장입니다. 감독은 최종 편집 시에 당신의 연기가 담긴 숏은 모두 사용하고 다른 배우 부분은 카메라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포함된 숏은 애초부터 감독의 관심 밖이었을 수도 있고요. 감독의 최초의 의도에 상관없이 편집 과정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연기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는 상대 배우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십시오. 편집이 시작되면 어떤 부분이 사용될지 절대로 미리 알 수 없으니까요. 감독은 영화를 위해서 최고의 숏만을 취할 테니 당신이 항상 최선을 다했다면 최종 편집본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쉽죠. 최선의 연기를 연습해서 그 리허설 때도 최대한 하되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 위험한 부분을 실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을 진짜로 계속 그 리허설 할 때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연기는 분할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나 아니면은 공간에 있는 대상조차도, 그러니까 상대 배우에게 영향을 받는 건 무대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영화에서는 그게 선택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자, 모두 만족스럽게 어떤 장면이 짜였다면 바닥에 표시를 해두거나 야외인 경우에는 땅에 동선을 표시합니다. 혹은 미리 정해둔 지점에서 동작을 끝마쳐야 한다면 어떤 고정된 물체를 기준으로 삼아 동선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 초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연기자는 자기가 위치할 곳에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지점에 도착하도록 미리 동선을 정확하게 잡아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치할 지점에서 시작 지점으로 뒷걸음질로 거슬러 이동하면서 주어진 대사를 해보십시오. 시작 지점에 다다라 다시 최종 지점으로 움직이면서 같은 대사를 하면 미리 표시된 지점에서 연기가 끝날 것입니다. 리듬을 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몇 번 연습해보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동선을 깜빡할 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대사와 동작이 노래와 춤처럼 머릿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동작을 취하면서 연기를 하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게 대사가 완전히 숙지되어 있고 집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연습을 하고 촬영장에 와야 그걸 변형해서 다 이 기계적으로 쫙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즉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요 지점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하고 뒤로 나가면서도 할 수 있도록, 마치 책을 앞으로도 읽고 거꾸로도 어떤 챕터가 있는지 다 대본을 우리가 숙지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숙지를 하고 뒤에서부터 거슬러서도, 시간을 다 거슬러서도 대본을 외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을 거꾸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뒤집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선과 대사를 연습하면 T바를 놓은 위치에 정확하게 연기를 하면서 최종 위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T바 놓은 위치에서 카메라 감독은 카메라 앵글만 조정할 거고, 핀트를 맞추는 사람은 요새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저쪽에서 핀트, 세컨 카메라맨이 핀트를 계속 맞추는 거죠. 그 핀트를 잘 맞추다가 나중에 카메라를 잡는 데까지 그 카메라 스텝들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T바에서 딱딱딱딱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들도 그 표시해준 위치에서 연기를 쭉 정확하게 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리허설 때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 리허설은 대역 배우가 장면을
어떻게 짤 것인지 정해지면 조명 기사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당신은 빠지고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신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본 대역이 대신합니다. 조명을 설치하는 데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걸리는데 그 시간 내내 영화배우가 서서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 배역은 똑같이 키가 189cm인 금발 남자가 합니다. 키가 같아야 제가 촬영장에 돌아와서 조명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대역 배우는 가끔 커피를 타주기도 합니다. 저를 전문으로 하는 대역 배우는 제게 특별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역 배우를 보고는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 제 모습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27년 가까이 영화를 찍었던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당신 대역 배우입니다 라면서 누군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제 앞에는 저보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 서 있더군요. 언젠가 여러분도 어느 날 아침 촬영장에 갔더니 이 사람이 당신 대역 배우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게 되겠죠. 가발을 쓴 대머리 노인네가 서 있을 수도 있겠고, 다소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역인데 내가 대역 배우에게 커피를 타준다는 뜻입니다. 대역 배우가 나한테 커피를 타온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만큼 친분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촬영장에서 남녀 뭐 대역 배우라고는 하지 않죠. 커버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선을 미리 짜고 이제 배우들한테 그 동선을 보여주고 그 촬영에 임하는 거죠. 대사를 외워가지고 이 배우들이 동선을 미리 보여주고 카메라 워킹을 연습한 다음에 배우들이 그걸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액션이 많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우들을 많이 고용을 하죠. 미국에 있을 때는 여성이 제 대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의 경우는 영화 현장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제작진이 죄다 남성이던 시절은 옛 이야기죠.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앨런 알다와 영화를 찍었을 때는 처음으로 여성 조감독과 일을 해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를 찍었을 때 테이크를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는 줄리 크리스티 같이 매력적인 여성 조명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근육으로 다듬어진 팔에 조명기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생경하더군요. 물론 그 여성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사는 최종 메이크업과 머리 점검입니다. 이때가 되면 조감독들이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인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분장차에서 분장을 마치고 완벽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자기 콜 시간에 촬영장으로 가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장에 가면 맨 처음에 의상차로 가서 의상을 받고, 분장차로 가서 분장을 받고, 분장이 의분이 완료가 되면 조감독이 현장에 배우가 완료됐다는 사인을 주고 리허설 콜을 하면 가서 리허설을 하고 촬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바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판단하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요구하십시오. 능력이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메이크업 상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분장은 결국 자기들의 명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분차에서 자기 의상을 확인하고, 자기가 콘티를 봤을 때 아무리 바스트샷, 웨이스트샷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신발까지 완전히 착용하고 촬영장에 가야 되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촬영이 어떻게 변형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편하게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